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돌연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의 고위층이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돌연히 밝혔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열렸고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6월 12일로 잡혔고 또 3명의 북한 억류 미국 시민들이 풀려났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동안 낙관론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냉면집에 긴 줄이 늘어섰고 트럼프의 집회에서는 마치 한반도 평화가 이미 온 것처럼 노벨 평화상을 외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함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를 주장했고 선포기 후보상, 리비아식 해결 등의 주장이 호기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낙관론이 얼마나 쉽게 비관론으로 바뀔 수 있는지 북한의 태도 변화 한 번으로 입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미북 회담 재거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또 미국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의 발언 이후에 미국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북한 발언의 진위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북한이 미북 회담에 대한 취소 연기 통보는 아직 없다. 회담 준비는 계속이 되고 있다. 우방과 협조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미국 정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북한의 남북 고위층 회담 무기 연기 또 미북 회담 재거 발언은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의 협상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라든가 입장 바꾸기 또 상대방을 기만하는 전술 이런 것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잘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속내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대화의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 항상 여기에는 모호성과 복잡성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태도 돌변이 조금 더 불길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처음에 한미 군사훈련 정도는 이해한다 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를 문제 삼고 있고 또 북한이 핵 포기를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김계원 제1부상의 발언입니다. 그의 발언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리비아식 이라크식의 해법 거론은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또 선핵 포기 후보상 방식 등의 격분을 금할 수 없다. 핵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 보유국인 우리와 대비하는 것은 아둔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존 볼턴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 바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한 사람인데 북한은 과거에 그가 인간 쓰레기다라고 모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핵 포기에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기대해서 경제 건설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전 정부가 쓰던 캐캐 묵은 정책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유치한 희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모든 사항을 반복하고 있고 또 분노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발이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두 번째 회동을 했고 또 3명의 미국 시민을 대동하고 귀국한 후 일주일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가 심야에 거창한 환영식을 열고 또 김정은이 엑셀런트하다라고 칭찬하고 너스레를 떨어도 이것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존 볼튼은 인간 쓰레기다라는 북한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도 강조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 돌변과 호전적인 발언이 진짜 숨은 뜻이 무엇일까? 북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전망이 아주 다양하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이 소개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드러낸 해법에 대한 완전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기 후 보상이라든가 리비아식 해법 이런 것에 대한 정면적인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쉽게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 중에 북한의 전략인 도발 또 요구 이런 전략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이번 북한과의 협상은 bigger, different, faster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협상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기싸움식의 반응이라는 해석도 있고 미국의 강한 접근 방식에 놀라서 뒷걸음을 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회담을 깨기 위한 체면 살리기식 복선이다 하는 풀이도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얼마나 협상을 절실하게 원하나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충격 요법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특히 군부의 내부 압력에 대한 견제용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중국의 코치일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김정은이 2번이나 방중을 해서 시진핑과 만나서 속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중국의 조언은 이런 겁니다. 단계적 동시적 협상을 주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조기 일괄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하나 없애고 하나 보상받고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충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쌍중단 요구를 계속하라는 충고입니다. 한쪽에서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한쪽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양쪽이 모두 공평하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 아닌가 그런 풀이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포기 협상은 남과 북의 문제이고 동시에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그런 지론이 다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의 말입니다. 북한이 지금 커브볼을 한 개 던졌는데 화이트하우스가 이걸 어떻게 쳐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면 또는 노벨상을 거론할 때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5월 16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미의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도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엔 일방적인 핵 폐기를 강요하면 미북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천둥번개와 폭우, 강풍, 우박을 동반한 초강력 폭풍우가 몰아쳐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뉴욕주 뉴버그와 코네티컷주 덴버리에서 각각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차 안에 있던 11살 소녀와 성인 남성 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대중교통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뉴저지, 코네티컷주에서는 정전으로 40만 8천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뉴욕의 주요 공항 3곳에서 항공기 500여 편,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1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동북부 일대에서 50여 건의 우박이 보고됐으며 어제 오후 발생한 강력한 폭풍이 100건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어제 또 폭발해 지질조사국이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일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한 지 12일이 경과했지만 적색경보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화산은 10,000피트가 넘는 상공으로 화산재와 연기를 뿜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파알라 지역에서는 호흡하기에 유해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한 진료소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발은 어제 오후 1시 10분경에 발생했으며 폭발이 일어난 1층 구석에 있던 여성 1명이 사망했고 근처에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국은 폭발이 고의적인 공격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공습 중단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를 자제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지 않을 경우 팔레스타인이 분리장벽 근처에서 시위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이스라엘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군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펜터스빌은 어제 영어 공용어안을 폐기했습니다. 이사회는 어제 2007년도에 제정한 영어 공용어안을 폐기했는데 이는 타운이 모든 문화를 포용한다는 긍정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의 언어가 영어라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이 미성년 여성과의 성행위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윌리엄 위틀리, 61세, 경찰 경력 27년차 남성입니다. 그는 3명의 다른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시인했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 종신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60세 여성이 44세 남자 주택 침입자를 완력으로 제압했습니다. 가해자는 어제 해노버 파크에 있는 한 주택에 칼을 들고 침입했는데 주인 여성이 노모가 사용하는 보행기로 그를 가격해 물리쳤습니다. 대결 당시에 85세 난 노모가 이를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침입자를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7도.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3도. 금요일과 토요일도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5도. 토요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8도입니다.